들리면.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니 또 좀 잠깐 저기 뭐 방송 사고가 있었는데 끊어졌어요. 뭐 네. 두 개로 해서 돌리는 수밖에 없지 뭐. 네네. 예 그래서 그 결국은 이제 처음에 얘기한 게 무상을 좀 얘기했던 부분이고 예. 그 중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인제 잠깐 방송 사고가 났는데 예. 다시 죄송합니다. 이어서 나가면 음 템플스테이 나가면 그런 거예요 원래 그게. 예. 그 그러면은 그 네. 이게 결국은 부처님이 깨달았던 것이 중도라고 분명히 본인이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각자 양심에 물어보는 말이에요 나는 이 말을. 네. 예예예. 이걸 들으시는 분들한테. 내가 내 안에서 중도라는 것을 공부는 했지만 네. 의식 차원에서 확연하게 드러난 중도인지 네. 아니면 그냥 여기저기 니까야 뒷가야 앞가야 옆가야까지 뭐 이런 불교 그 원전들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지 네. 그거는 본인들이 알 거예요. 네. 음. 그 반야신경 같은 거 해설하고 있는 거 보면 그냥 보이거든. 중도를 알고 이분이 해설하는 건지. 네. 예. 그냥 그분도 옛날에서 이게 배운 거 그냥 이렇게 다시 반복하는 분인지. 네. 음. 선승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학생인 것 같아. 학교에 네. 이게 보면은 활구가 없어요. 이게 반야신경도 이게 뭐 네네. 설명하시는 스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뭐 이게 찾아보면. 네. 그냥 천편일률적이에요 그냥. 네 비슷해요. 예. 그러니 난 그거는 인정 못 하겠다는 거지. 음. 그분이 아는 걸 얘기하는 거지 깨달은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없어. 선생님 질문 있는데요. 예. 초견성을 하면 그게 중도를 의식에서 체험한 게 맞는 건가요? 그럼 초견성이라는 개념도 뭐 어떤 개념이 똑바로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예. 초견성이 뭐 어떤 뭐 갑자기 근데 의식이 상승돼 가지고 막 뭐 번뇌망상 싹 사라지고 그냥 그 또렷한 청정한 의식만 드러나 있는 걸 초견성이라고 하는 건지 전체 그 의식을 느끼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견성이 정확히 뭔지도. 그걸 예 좀 물어보고 자기가 싶었어요. 봤을 때 예. 옛날과는 다른 또 한 번에 내가 이게 도약이 된 것 같을 때 그걸 인제 그냥 초견성이라고 하는 거지. 어. 예 그것도 뭐 딱 이 정해져 있는 게 없다고. 이 정형화돼 있는 게 초견성이라는 말도. 음. 근데 어쨌든 우리가 보면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중도를 명확히 깨닫기 전까지는 인제 몇 번에 걸쳐서 인제 의식에 이렇게 인제 그 변화가 오긴 오지요. 네네네. 응. 그러나 중도를 깨달았을 때처럼 이렇게 명확하진 않아요. 음. 예. 이 의식이 옛날보다는 확실히 그건 알잖아요 본인들이. 네. 예. 옛날 같으면 이런 문제 가지고는 상당히 시달렸을 텐데 요즘은 이런 문제 별로 그렇지만 그것이 뭔가 확연히 알파에서부터 오메까지 확 뚫어지는 느낌은 없는 상태. 그러나 음. 옛날보다는 좀 의식이 많이 좀 청정해지고 어 그게 상승된 그런 예 또 다른 의식을 갖게 됐을 때 뭐 그걸 뭐 그것도 화두하는 사람 틀리고 뭐 저 남방 불교하는 사람 틀리고 티베트 불교하는 사람 틀리고 그것도 다 틀릴 거예요 보나마나. 네. 음. 근데 이게 그 중도로서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이 그 화두선 잡고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건 깨달음도 아니거든요. 의식이 어. 집중됐을 때 어떤 뇌에 일어나는 현상이지. 네. 예. 그런 게 깨달음 아니거든요. 음. 뭐 저 뭐야 뭐 그 경어 스님도 보면 왜 뭐 뭐 뭐 뭐 뭐 무슨 소를 탐구했죠? 뭐 구멍을 무비공이요? 뭐 하는데 그거를 뭐 저기 뭐야 턱 밑에다가 칼을 꽂아 놓고서 막 이렇게 예. 찔러가면서 그걸 했는데 깨닫고 나서 그냥 웃음이 나와서 이렇게 웃고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깨달음 아니거든요. 이게 음. 중도 깨달은 사람이 봤을 때는. 저는 음. 분명히 얘기합니다. 중도 차원에서 봤을 땐 그건 깨달음 아니에요. 네. 그분 그렇죠.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전 의식하고는 다른 음. 의식이겠죠. 예예예. 그렇지만 중도를 깨닫는데 무슨 웃음이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궁금했는데 그게 어. 음. 그래서 인제 처음에 인제 그 무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중도. 예. 어. 그다음에 인제 그 공으로 인제 그게 가는 거예요, 공. 음. 네. 그러면 중도를 깨달은 사람이 공을 아는 거와 네. 공을 중도를 못 깨닫고 공만 어떤 네. 의식에서 뭐가 호련히 사라지면서 의식이 그냥 짠 하고 이게 뭐 비 오고 개인 날처럼 이렇게 허니해서 뭐 저기 뭐야 걸림이 없는 경지를 들어갔다. 그래서 이거 공 아니겠냐. 그걸 음. 지나 보세요. 며칠 있으면 없어진다니까. 내 말 네. 거짓말이나 해 보세요. 음. 이제 그런 걸 몇 번 하다가 인제 올라오는 건 맞는데 네네.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 무상하고 중도하고 공이 똑같은 말이다라는 것이 확연히 들어올 때. 음. 아. 예. 무상과 중도와 공이 하나다. 예. 확연히. 예. 확연히가 확연히 들어올 때. 중요하죠. 예. 아 에 요거를 요거를 요거가 이게 중도인데 그것을 이렇게 그 작용이라는 면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를 보면은 그거는 무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예예예예. 그 안에서 이게 텅 비어 있지 않은데 텅 비어 있지 않으면서도 비어 있는데 그것이 비어 있지 아니한 거. 네. 이 세 번 쫓아와야 돼요. 네. 텅 비어 있는데 텅 비어 있지 아니한 것이 예. 근데 또 그러면 안 비어 있다고 할 수도 없는 고 상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음. 말로 안 된다는 거지 내가 이렇게 말을 자꾸 바꿔 나간다는 거는. 네네네네네. 중도에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에. 공으로 예.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아. 어. 예.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봤던 삼매탈 있지요. 네. 삼매탈이 공해탈은 중도에 이런 거 텅 비어 있는데 비어 있지 않는데 비어 있지 아니한 그 비어 있음. 네. 이건 증득하지 않으면 그냥 말장난이고 음. 이게 공해탈이고 네. 근데 거기에서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불구부정 뭐야 부증불감. 부정불가 불생불멸인데 음. 거기서 고정된 건 없고. 아니 거기서 예. 증감이 일어나고 더럽고 깨끗한 게 나오고 생멸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네네네. 현상계에서는 네. 작용이 있죠. 이게 무상이란 말이야. 어. 어. 응. 어. 그런데 그 네. 이전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럼 이제 무상이지 무상. 예. 무상해탈인 거고. 예. 근데 그 중도에 그 자리에 딱 들어가 보면 부정불감인 거야. 불구부정이고 예. 불생불멸이고.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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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각각의 되면 연결. 이렇게 되면 이게 인제 무언해탈이 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럼 무원이 되겠네요. 무원. 예. 무원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이것들을 이렇게 연결 지었는 게 또 필요하군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음. 연결이 안 되고 3 해탈까지 연결이 안 되면 각자 노는 거예요 그냥. 예. 음. 그런데 음. 이것을 또 네. 학생들은 이걸 또 중도. 저 같은 이게 무식한 사람도 이렇게 이게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연결이 되는데 예. 아니 이것만 계속 공부하신 학생들이야 이걸 못 하겠어요?
그런데 네네. 내면의 마음 안에서 이 중도를 낚아채는 거하고는 다른 거야. 이게 이론적인 거 이렇게 전개하는 거랑은. 네. 나는 이거를 그 중도라는 것을 이 체험 속에서 이걸 불교 교리를 공부해 가지고 엮어내는 게 아니고 네. 몇 가지 들은 얘기들이 이렇게 이 중도를 가지고 하면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요. 예. 음. 음. 그러면 이 중도를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그 증득을 할 거냐. 네. 그게 바로 부처님의 성문법이요. 성문가. 어. 예. 내가 하는 얘기는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예예. 그 부처님이 오비구 있죠. 오비구. 네. 오비구를 깨달음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보라고 뭐 역사적 사실로 5명을 다시 찾아가서 "아이고 부처님 먼 길도 잘 찾아가셨네." 뭐 이러면 그런 데도 신경 쓰지 말고 네네. 그 대단한 거지. 그 인도 그 저녁에 어디 있는지를 딱 음. 보고서 그렇게 가는 건 대단한 건데 아 그게 그렇군요. 핵심이 아니고 찾아가는 게 핵심이 아니고 네. 그 5명한테 그 무상고 무아를 설법을 해서 거기서 중도를 깨달음을 전해 주는 거예요. 네. 오비구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음. 오비구 다른 의미 하나도 없어요. 네. 부처님의 성문각이 일어난 최초의 현장이다라는 거 이게 제일 큰 음. 근데 성문각은 뭐냐? 진리의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그냥 깨달은 거예요. 네. 근데 뭘 깨달았냐? 무상고 중 무아를 가지고 중도를 설명해 가지고 중도를 깨달은 거야. 네. 그러면 우리 수행도 그거랑 같아야지. 네. 무상고 무아를 듣고 거기서 우리가 저기를 깨달아야지. 중도를 중도를. 바로.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쪼금 저기 뭐야 좀 구차하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 그 설명을 하자면 네. 우선 사람이 우선 머리로 이해가 돼야지 그다음에 인제 그걸 가지고 또 인제 막 예예. 증득하고 체득하는 거를 인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증득을 어떻게 하냐고 그래. 네네네. 이해가 안 되는데. 예. 라디오가 어떻게 해서 저 소리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저 아프리카 사람한테 라디오 딱 갖다 소리 들려주고서 그 안에 사람이 있다고 그러지 뭐 딴 거 생각하겠냐고. 네. 그런 거 가지고는 불교를 못 깨닫는다 이거요. 그러니까 어느 예. 정도 이해는 있어야 된다는 거지. 네네. 그러면 무상한 것이 우리 이것이 어떻게 작용되느냐. 무상은 한데 네. 실체도 없고 무상하고 작용만 있는데 예. 이 작용이 그럼 어떻게 어 연결이 되느냐가 12연기요. 예예예. 12연기는 무상에 대한 설명이요. 예예예예. 응. 무상에 대한 설명이요. 예. 응. 그런 거니까 무상하니까 거기는 연기만 있지 네. 실체는 없다. 예예예. 그 무상에 대한 또 하나의 설명인 거예요, 12연기는. 예예. 그 무상을 무상이 쫙 대단히 중요한 펼쳐 거예요. 보여준 예예예. 예. 12연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상인데 음.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무명, 행시, 뭐야 명생, 유기, 명색, 축수의 치유, 촉수. 생로사 이렇게 되잖아요. 예. 이거를 갖다가 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냐 안 태어나냐 얘기하면 벌써 이게 중도하고 한참 물 건너간 얘기예요. 네. 중도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 거 가지고 무슨 중도를 깨닫겠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뭐 육신이 만들어지고 몸과 마음이 결합이 돼 가지고 이래 가지고 언제 중도를 깨우치겠다는 거요. 네. 그 생물학 공부 시간에 배울 일이지. 예. 진리를 탈파하는 그래 부처님 얘기가 기껏해 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몸 받아 나오는 거 가지고 그런 얘기 들으면 참 깝깝해. 예. 음. 그래서 12연기라는 건 이렇게 고정된 실체가 없고 작용만 있는 연기법에서 작용만 있는 이 세계가 어떻게 어떤 그 프로세싱을 가지고 이렇게 흘러가느냐 하는 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한 게 그게 연기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상이지. 무상해탈에 또 관련된 거지. 네네네. 예. 그러니까 거기에 걸리지 말라고 한 게 뭐예요? 저번에 그 화 무상해탈. 예, 아니 집신. 그 뭐 남악 뭐야 묘 뭐야 그거 살묘인가? 아, 예. 그 화두. 예예예예. 거기서 무상해탈이 나오는 거요. 네네네. 이걸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하면 그건 뭐예요 그거는 본성이 불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서 그 고양이를 막 서로 가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예. 그러니까 "야 이거 고정된 거 없어?" 하면서 조주가 머리 위에 신발 신고 가잖아요. 예예예. 이게 이거랑 이렇게 또 연결되는 거라고. 근데 거기다 자꾸 불성을 얘기하면 되겠냐고. 네. 안 되지요. 그런데다 또 화두는 더 웃겨. 어?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뭐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뭐야 개한테 불성이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 원음으로 얘기하면. 없죠. 없지. 예. 근데 북방불교로 보면 개에도 불성이 있거든. 네. 그래서 무하니까 오히려 그게 또 이상한 거야 지금. 그래서 그걸 그렇죠. 화두로 들어. 이게 네. 뭐야 도대체 남사스러워 아주. 아니 부처님이 어. 없다고 그랬어. 예. 물론 화두는 의심을 일으키는 건데 의심을 일으켜도 바른 의심을 일으켜야지. 그쵸. 부처님은 법에 걔한테 맞게. 불성이 없다고 그랬어. 근데 예예예. 북방불교에 와서 불성이 있다고 그랬단 말이야 모든 거에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걔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성이 있다고 그래야지 맞는 건데 인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북방불교에서는. 네네네. 무하니까 그게 또 이상하게 돼 가지고 그게 화두가 돼 버렸다니까. 그 이상한 거 네. 없어. 원래 그 무상 부처님의 제1성인 무상고 무아에서 무상으로 보면 불성 없는 거 맞는 거예요. 그게 왜 이상해 가지고 화두까지 되냐고. 어머, 이게 그러네요. 막 뒤죽박죽이라고 지금 이게 이게. 지금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었구나. 예. 예. 걔 불성 없어요 부처님이 봤을 때는. 사람도 없는데요. 응. 불성이 있다고 하는 순간에 이건 브라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힌두교로 넘어가는 거고. 아, 네. 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승 보고 뭐 힌두교라고 맨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였나 봐요. 예. 그랬구나. 그렇지만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난 불교 입장에서 정확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내 개인 예. 입장하고 불교 입장을 나는 구분해요. 아, 예. 부처님의 원음의 목소리를 얘기해 주시는 거죠, 지금. 그럼요. 내 예. 개인적인 입장하고 같이 보시면 안 돼요. 아, 예. 그렇지만 불교 믿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네, 네, 네. 난 불교를 안 믿는데도 불교 입장과 내 입장을 구분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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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그런 구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 예. 예. 그러니까 뭔가 나중에 필요해서 어떤 변형이나 자기 입장이 들어가도 원래의 부처님의 생각과 가르침이 이거였다를 정확히 하고 하는 것과 뒤죽박죽하는 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무상고가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공이 문제예요 또 공이. 네. 예. 공이 문제인데 이 공을 들어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설명을 할 때 보면은 지금 공 설명하는 게 맞는 거이면서 틀리기도 해요. 내가 들어봤을 때는 그 기존 스님들이 하는 게. 네. 근데 맞고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그분들이 설명을 할 때 예. 이게 교학적인 어떤 어서 배운 것만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고 네네. 중생들한테 이게 얘기할 때는 본인이 깨달은 걸 가지고 활구로 얘기해 줘야 되거든. 네네네. 근데 이게 오락가락하거든요, 이게 보면은. 예. 음. 음. 그러면 저분이 진짜 저거를 중도를 안에서 조견하시고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교합으로만 얘기를 하는 건지. 네. 예. 그 내 개인적 심정으로는 '아 이 조견이 안 됐구나.' 하고 얘기를 들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거는. 뭐 예. 공식적으로는 뭐 '그 정도 공부하셨으면 다 아시겠지.' 하고서 인제 그렇게 하는 거고. 예예. 음. 그러면 저 공이라는 거는 보통 얘기할 때 그러거든. 텅 비어 있지만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닌 그렇게 예.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그 옛날에 비하면 많이 진일보한 거예요. 그 양자역학이 나와 가지고. 예. 양자역학은 뭐예요? 입자와 파동이요? 그 인제 중첩돼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예예. 입자 파동이. 네. 근데 우리가 이게 너무 이게 그 내가 볼 때는 그것도 너무 함몰돼 있다고 지금. 음. 불교인들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최첨단 과학이 불교랑 좀 맞는 것 같으니까 앞뒤 안 가리고 막 쌍수 들고 환영을 하는 거예요. 예 저도 요즘 그걸 좀 느껴요. 기독교보다 우리가 좀 낫다니까 뭐 이러면서. 예. 아니 근데 그걸 너무 거기다가 공을 끌어서 설명하는 것도 좀 이거 뭐가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요즘. 그 내가 볼 때는 입자나 파동이나 두 개가 다 물질이요. 그렇죠. 파동이 물질 아니야 그게? 그것도 어차피 물질의 색이죠. 종류 물질의 종류인데 입자하고는 좀 이렇게 다른 특징을 가진 입자인 거지. 아니 물질인 거지. 아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안 맞는 모델이군요. 예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요. 아 네네네. 무슨 파동이 공이야 공은. 물질이지. 예예예. 음. 입자도 물질이고 네. 파동도 물질이요. 아. 그런데 그 두 가지가 과학적으로 볼 때는 전혀 다른 성질이기 때문에 이게 같이 음. 저기 뭐라 그래? 같이 있는 거를. 병존? 아니 뭐 양자 역학적인 언어로 아 예. 두 개가 저로 다른 게 그 같이 들어가 있는 걸 뭐라 그래요? 나도 그걸 까먹었네. 까먹었네요. 예. 아 생각날 때까지 나도 인제 안 하려고 인제. 정책을 바꾸셨어요? 음. 양자 입자와 파동이 동시에 있어서 이게 보는 관찰자에 따라서 이게 나타났다고. 이중성이요? 아닌데. 중첩. 중첩 아 중첩이요. 예. 좀 전에 얘기한 거요. 음. 예. 그러니까 두 물질은 물질인데 파동하고 입자는 두 개가 네. 같이 특성상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시한하다 그러는 거지 둘 다 물질이요. 예. 음. 음. 그런 거요. 그러면 이게 네. 이게 뭔 얘기냐면 그 공과 색은 네. 그러니깐 그 입자와 파동을 입자는 색에다 놓고 파동은 공에다 놓는 거잖아요, 지금 대비시킬 때 불교에서. 예예.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둘 다 입자요. 무슨 뭐 파동이 무슨 공이요 그게. 그렇지요. 갖다 붙일 걸 붙여야지. 그러면 공 부처가 깨달은 게 그게 파동이야? 아니 아니 너무 들이대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한데. 오늘 아주 야멸차십니다. 아니 뭐 이제는 이제
이제 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인제 예 뭐 깨어날 땐 깨어나야지 어떡하겠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예. 해야지. 예. 그러고 나면 인제 불교도 대안이 없는 거지. 그러면은 공은 또 뭐야 그럼 현대 과학에서 얘기하는. 아직 못 발견했어요. 그쵸. 물질계에서 공의 모델이 될 만한 건 사실 찾을 수 없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굳이 얘기하면은 숫자로 보면 공과 같은 거예요. 제로. 이 예. 숫자. 공을 제로로 보는 거랑 한자로 빌공으로 보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내가 얘기할 때 이 예. 그래서 이제 제로라고 얘기할 거예요. 지금부터는 공으로 얘기 안 하고. 예예. 이 제로는 플러스 아. 마이너스를 머금은 게 아니고 아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생성해 내는 애들이야. 예. 이거 엄청 다른 거예요. 이게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 음. 돼.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 숫자상으로 보면 뭐야?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를 서로 더하기 하면 얼마가 돼요? 빵이요. 그래서 제로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예. 그게 아니고 플러스 음. 마이너스가 이렇게 이게 있다가 나가는 곳이야 거기는 제로는. 아 선생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추를 잡은 그 손가락 끝의 개념인 거죠? 그렇죠. 좌우 운동을 하게 해 주는 좌우 운동의 그 왕복 그 길이의 중앙이 아니고 그 예예예. 위에서 손을 잡고 있는 그 부분 플러스 마이너스가 음. 생성되는 곳이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뭐 결합이 되다가 제로가 되는 게 아니라고. 선생님 부처님이 말씀하신 공이 이거예요? 부처님도 이거만 말씀하신 거예요? 중도는 그거랑 비슷해요. 이게 숫자 제로랑. 아. 달라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또 머리로 이해한다니까? 그렇죠. 전혀 다른 거라니까? 그런데 이 중도를 딱 의식 속에서 네. 증득하고서 이걸 표현하면 네. 숫자상으로는 제로인 거예요 그나마. 그러면 음. 여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게 뭐야 불구부정이요. 예. 부정불감이고 예. 불생불멸이고 플러스 예. 마이너스가 없다고 거기에는. 둘 다 가능한 가능장이니까. 거기서 나온다고 불생불멸이 아니 그쵸. 생멸이. 예. 근데 그거는 환영이야 또. 예. 그럼 나오면 어딘가 얘네들이 다시 학이 일처해야 될 거 아니야. 어디로 하나로 네. 가야 될 거 아니야. 갈 데도 없어 올 데도 없고. 네. 뭐 온 적이 있어야지 가지 얘네들이. 네. 환영 속에서 일어난 게 뭐 어디로 가 가기는. 나온 데도 없는데. 예. 이해가 되세요? 왜 제로라고 했는지? 예. 그다음에 그 제로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합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첩돼 있는 게 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예예예예. 그거 중도 아니에요. 그 중도 이렇게 체험해 보면. 음. 걔네 거기 오염 안 돼요. 네. 응. 아 그래요. 그래서 새끼와 무새끼에 중첩되는 곳이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다 넘어서 있는 애라고. 예. 음. 그래서 그러면 여기를 인제 어떻게 그럼 뚫고 들어갈 거냐 요 세계를. 네. 아이고 나도 얘기하면서도 힘드네. 예. 옛날 같으면 이런 얘기하면 자객한테 칼 맞아 죽어요. 아주 옛날에 종교 재판 있을 때요. 이 뭐 인도에서 뭐 그럴 수 있죠. 예. 왜냐하면 다 이게 그런 권위에 대한 종교 권위를 예. 가지고 생계를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달라붙어서 이렇게 뭐야 아 종교 그렇게 지도자 직업으로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네. 예. 뭐 이런 얘기하면 자객 보내서 죽여 버리지. 무서워라. 그만큼 요즘 세상이 좋아진 거요. 예. 음.
그래서 그거는 그냥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난 그래서 그 반야신경의 공을 다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공이 무슨 또 실체가 있는 것처럼 또 느껴진다니까 자꾸 그 반야신경처럼 반야신경 이렇게 내가 이게 자세히 보면 네. 예 틀린 얘기는 아닌데 중생들이 그걸 딱 듣고서 깨우칠 수 없는 구조로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그 방편이 음. 잘못된 거지. 네. 모든 건 방편인데 네. 그걸 듣고서 더 무슨 공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끔 해 버리면 오히려 그거는 중생의 또 어둠만 더 갖다 주는 설명이 되는 거지. 그 원 반야신경을 만든 그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예. 그러니까 의도와 거기에 맞는 제대로 된 설명을 내는 게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네. 음. 예. 저도 요즘 그러게 이 언어라는 게 진짜 몇 번 누가 말을 하면 제가 딱 어떤 상을 지어 갖고 품어 버리더라고요. 각자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또 그러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하나 더 좀 얘기를 합시다. 뭐냐면 내가 좀 무상 얘기했죠. 그다음에 또 뭐 얘기했어요? 무상? 아까 어 중도 중도 얘기했죠. 계시고 그다음에 공 공 말씀하고 얘기했죠. 계시고 예. 그다음에 무상 정등각을 얘기해야 돼요. 무상정등각이요. 중도를 알면 네. 이 이상 높고 더 큰 진리는 없구나. 이게 무상 정등각이에요. 음. 알게 돼요. 그냥 부처님이 한 거니까 무상 정등각이래. 이렇게 하면 그거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왜 그런 데다 시간을 쓰냐고. 부처님이 무상 정등각이라고 얘기한 의미를 알아야지. 근데 그것은 중도를 모르면 알 수가 없어. 왜 이거 무상 정등각이라고 하는지를. 음. 그냥 그랬다니까 그랬다고만 얘기만 전해 주고 앉아 있는 거지. 네. 이거보다 더 높을 수가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돼. 예. 이거보다 더 높을 수가 없구나를 이게 안에서 체험이 안 되면 그 깨달은 사람이 아니야. 예. 이게 정등한 거구나. 음. 무상하고 정등한 각이구나 하는 거를 그냥 부처님 말씀하시니까 맞겠지 하고서 그냥 예. 부처님 깨달은 무상 정등각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 그거는 변사지 변사. 옛날 영화에. 예. 내가 봐도 너무 좀 혹독하긴 한데 아니에요. 진짜 이게 좀 정신줄 차려야 돼 우리. 알 것 같아요, 선생님. 듣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예. 사람이나 진짜 딱 깨어난 마음으로 가르쳐 주고 가르침을 받아야지 그냥 변사 무슨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냐고. 음. 진짜 위 없는 위가 없어요, 진짜. 그다음에 더 이렇게 넓이로도 더 이상 없는 예. 그 정등. 느낌. 예. 이거구나 하는 올라갈 때도 거지. 없고 떨어질 어. 때도 없고. 이 이걸 잘못하면 이게 전체 의식 가지고도 이렇게 또 이게 그렇게 전체 의식을 예. 놓고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니까 사람들이. 예. 그럴 근데 수도 그거 있어요. 아니라고. 예. 음. 그렇구나. 예. 자 전체 의식하고 그래서 달라요. 그런데 예. 여기서는 뭐냐면 그러면 여태까지 얘기해 가진 거는 다 몰라도 무상만 정확히 알면 나머지는 다 무상으로부터 나온 말들이기 때문에 공이니 음. 중도니 뭐니 다 이런 말이. 무상정등각까지요. 예. 예. 또 이 무상은 또 아까 무상하고는 달라서 이게 한자가 이게 예. 헷갈리는데 윗상자죠. 예. 예예. 근데 이제 항상 상자일 때 인제 무상이거든요. 항상 예. 없다는 거죠. 재행무상해 예. 가지고. 근데 음. 어 근데 반야심경에서 또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반야심경이요? 예. 그 음. 뭐냐면 저기 처음부터 한번 읽어 보세요. 마하반야 바라밀다신경 음.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오응계공 잠깐 스톱. 도일체고액 잠깐. 지나갔어요? 흥심 바람일다 시. 예?
행심 받냐 바람일다시. 시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응. 뭔가 행심 깊게 했다는 거요. 잉? 예. 이 깊게 했다는 게 예. 이게 뭐냐 하면 더 이상 깊이가 없는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아. 깊이 했다는 건데 이게 무상을 했다는 거예요. 무상. 말 표현만 다를 뿐이지. 더 이상 위에 없는 거를 반야 바람일다를 했다는 거야. 행심은 그 행심에서는. 근데 그걸 어. 거기서 깊이로 표현한 거지 위로 표현한 게 아니고 무상으로 표현한 게 네. 아니고 위 지금 무상을 없는 네네. 위 없는 예. 그걸 갖다가 깊게 했다 이거 아. 행심으로 표현한 거예요. 네. 응? 반야 바람일다시 네. 그다음에 조견 오은 개공 그랬잖아요. 네. 여기서 사람들이 되게 헷갈려. 조견 오은 예. 개공을 깨닫고서 중도를 깨달은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 음. 조견 오은개공한 걸 보았다. 그래서 부처님이 예. 중도를 깨달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아 순서상이요?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그렇죠.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니까? 예.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그 깨달은 게 이제 쭉 밑에 나오는 걸로 이제 사람들이 설명을 하거든요. 아 뭐 색보리공 공보리색 이렇게 예, 예. 그거는 쭉쭉쭉이요? 이제 좀 디테일화 하는 거고, 예예예. 조견 오은 개공에서 다 끝난 거예요, 이미. 음. 네. 그런데 거기서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조견 오은 개공이 아니고, 예. 조견 오은 개공하기 전에 뭘 했냐면 중도를 이미 깨달으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그 어. 중도의 입장에서 보았을 적에 조견 오은 개공이라고 하는 어. 것을 낚아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봐봐요. 그래서 중도를 먼저 깨닫으려고 그래야지 조견 오은 개공을 먼저 보려면 안 되는 거라고. 어머나 그래요. 음. 음. 중도를 깨닫지 못했는데 무슨 조견 오은 개공을 봐요. 예. 조견 오은 개공이 됐다는 건 이미 중도를 깨닫은 그 눈으로 보니까 음. 오은이 공하다 이 말이에요. 오은만 공하겠냐고, 다 공하지. 예. 음. 음. 조견 오은 개공은 인간을 봤을 때 그 5가지로 이루어졌다는 거고, 구성 예. 요소로 작용으로 보면 뭐예요? 안이비설진이 색상의 미주법, 안식빛이 20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작용으로 보면 가로 세로야 그것도 개념도. 음. 이해가 가로 되세요? 세로. 가로 세로요? 아. 색수상 행식, 조견 오은의 색수상 행식은 구성 요소를 얘기하는 거고, 예예예. 인간의 예. 그거와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작용이라는 면에서 보면 뭘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색상형 안이비설진이 매축법. 색상의 미주법, 안식, 이식, 비식, 예예. 3사 화합 이렇게 쭉 나오는 거잖아요. 예. 18개가. 예. 응. 쫓아오기도 복잡 모양이다. 아니 그 앞에 반야심경 안에 중도를 깨달은 내용이 그 앞에 나오나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거는 앞에 전제예요, 그럼? 중도가 전제가 된 거요. 아, 그럼 그걸 왜 반야심경에 안 넣어줬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분들 마음이지.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내 그렇구나. 얘기는 뭐냐면 반야신경이 살아 있으려고 그러면 네. 그러한 조견온 개공을 통해서 중도를 깨달은 것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다고. 그냥 흐름상 그렇다고 얘기하는 건 음. 없어. 네, 예, 예. 그렇지만 그걸 쭉 이렇게 해설집을 읽어보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헐. 중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공한 걸 보냐고. 오온이 아, 색수 색수상 색상의 미초법 이것이 어떻게 공한 건지를 그것도 없는지를 어떻게 보냐고. 못 보지.
눈, 귀, 코, 입이 왜 없어져? 중도를 못 보면 그냥 있지. 안 없어져요. 중도 못 보면. 음. 색상형 미축보 그대로 있고 안이비설치는 그대로 있는 거지. 뭐가 없어져, 없어지기는. 헐. 중도가 됐을 때 공을 보는 힘이 생기는 거고 그 힘에 의해서 우리의 구성 요소로나 작용 요소가 다 공하다는 거를 알고서 도일체 고액을 넘어서는 거요. 중도에 네. 딱 가보니까 네. 이거 위 없는 깨달음이 여기 있네. 네. 음. 이것이 중도로구나. 하면서 중도는 깨달음의 절대적인 요소지 우리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절대적인 요소지 무슨 이게 불교의 무슨 뭐 생활 철학이라는 또 이상한 소리 해가면서 내 안에서 그게 증득이 됐을 때 그게 생활 철학으로 나오는 거지.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기겁을 했다니까. 아, 그럼 선생님, 관자재부살 옆에 행심반야 바람일다가 이미 중도 증득 깨달은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뭐 굳이 얘기하면 이제 그런 전제하에서 이제 중도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우리의 오온과 18개 이런 12조 18개 이런 것이 전부 다 이제 공하고 없고 이제 그러면서도 또 있는 거고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이렇게 설명한 분 들었는데 그게 선생님이셨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옛날에 하신 반야신경 설명이 그거였던 것 같은데요. 음. 그래서 음. 그러면 중도는 그냥 뭐 말이 전해지든 안 전해지든 하여튼 그러면 그 중도라는 게 뭐요? 예, 뭐 불린 문자 언어 조단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오. 예. 그 듣고 못 알아듣고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분들의 이제 문제로 두고 얘기한다 그러면 예. 어 있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있는 것도 아니면서 있는 것이오. 있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있는 것도 아니면서 있는 것. 있는 것이오. 네. 딱 낚아채면 그 사람 중도가 내 안에서 증득이 된 거고 이걸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이거. 있는 것인데 이걸 있는 또 따진다. 것도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러면 또 이제 문자 놀이에 또 들어가는 거야. 아, 해볼까? 견으로 봐야 되는 거야. 견으로. 네, 지난번처럼요. 예, 견. 견은 사실은 느낌하고 견하고는 비슷해 안에서는. 네. 시각 오감해 가지고는 느끼는 거랑 보는 거랑은 다르지요.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 견이라는 글자를. 왜냐면 네. 오감의 견뿐이 모르니까. 선생님, 그래요. 문명쪽에서는 어, 그런데 예, 예. 명쪽에서는 네, 보고 듣고 느끼는 게 하나의 행위라고. 돼요. 응.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나도 잘 몰라요. 나도 그냥 어떻게 하다 떠오르는 말을 하는데 또 하라고 하면 그 긴 말을. 있는 있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는 있는 것도 아니면서 있는 것. 서 있는 것. 예. 이게 중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지간을 중독됐어요. 싹박들의 지간을 해서 예, 예, 관이나 견이나 똑같은 거니까 예. 명축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네, 됐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있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아유 나도 헷갈리네. 있는 것도 아니면서 있는 것이잖아요. 네, 여기 뒤에서 있는 것도 아니면서 있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 있어. 중도 그 자체를 얘기할 수도 있고 네. 이 현상계를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맨 마지막에 네, 있는 네. 것은. 환 말씀하시는 거죠? 예. 환. 근데 예, 그거는 예. 또 있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또 없는 것도 없다고 할 수도 아니야. 없고. 근데 예, 없는 것도 예, 예. 아니라고 하면 안 돼. 있는 것 이렇게 해야 돼. 네, 여기서 없는 것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 네. 불교 박살 나는 거야. 네네네네. 그쵸. 비유라고 음, 그래. 비유. 예, 예, 예. 있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있는 것도 아니면서 있는 것.
네. 그러니까 여기서 공이 들어오면 벌써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공은 비어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맞아요. 공이라든지 무자가 들어오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공에 걸려가지고 그 반야신경을 못 넘어서는 거란 말이야. 있긴 있어. 근데 있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있는 것이 아니야, 이게. 음. 그러면서 있어. 여기 이게 어디 딱 없는 거라는 말이 어디 나왔냐고. 그러네, 이게. 이게 그거네요. 비유, 비무, 여규, 영무 딱 그거네요. 예, 예, 예.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예. 거기다 이제 공이라는 말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공이라는 거를 차라리 있는 것이라고 하는 있는 것도 아니면서 있는 것인 거를 공이라고 아예 딱 못을 박아놓으면 음. 괜찮은데 예. 그런 설명 없이 그냥 공이라고 딱 나오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의 그 의미로 그냥 쭉 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삼천포로 가는 아. 거지. 네. 음, 어. 음. 그래서 불교는 없을 무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음. 비유라고 그래야 돼. 비유. 네, 예. 근데 논리상으로는 비유나 문화 같은 거잖아요. 예, 머리로 근데 생각하면 의미적으로는 전혀 다르다고. 그렇죠. 예. 있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있는 것도 아니면서 있는 것. 그러면 네. 있는 거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있는 것이라고는 전혀 다른 거거든 또. 그렇다고 네. 없다고 하면 이건 뭐 삼천포로 완전히 가는 거고. 예, 예, 예. 음. 그렇게 되면은 여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보세요. 무상이라고 그랬죠? 네. 이것이 현상계에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오감의 세계에서 보면. 끊임없이 변화할 거 아니야? 예. 그러나 변 중도의 세계에서 보면 있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있는 것도 아니면서 있는 것인 것이거든요. 예. 어. 근데 있는 것도 아니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할 수 있는 거요. 이게 고정 실체가 있는 거라면 이게 변하면 안 되지. 그쵸. 고정돼 있으면 변할 수가 없죠. 우리는 거꾸로 예.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로사를 한다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예. 고정된 게 있으면 아예 생로사가 나타날 수도 없어. 아, 그렇죠. 완전히 그 죽어 있는 그냥 구체 덩어리요. 굳이 비유를 네. 하자면. 네네네네. 응. 맞아요. 음.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깨달으면은 우리 생로사라는 것도 그 생로사의 그 현상이 일어나는 중도 자리에서 있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있는 것도 아니면서 있는 것인 거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있는데 그게 무슨 생로사가 어떻게 나오냐고 거기서. 실체가 있어야지 생로사가 나오는 건데 네. 중도에 실체가 없어요. 있는 예. 것도 아니면서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생로사가 나올 수가 없다고. 네. 그러는 순간에 우리 안에서는 생로사에 대한 근심걱정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음. 부처님이 얘기하는 해탈이요. 중도에서. 아. 예. 생로사가 지금 방금 생로사를 해결했네요. 생사를. 이게 중도가 아니면 생사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제 열을 내고 이거는 네. 한두 번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예예. 한 번에 이해 못하신 분을 위해서 또 다음에 또 똑같은 얘기를 또 이런 각도 저런 각도 해서 막 하다 보면 하나는 얻어 걸리죠. 걸리겠지. 그렇게 해야지 이걸 뭐 예. 지금 몇 시간 됐어요? 아, 잠시만요.